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의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잉크로스라는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종목 추천하는 동영상이 아닙니다. 이 동영상은 기업의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계속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공부하는 동영상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유튜브 관련 관찰 종목들을 지금 뽑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오로라, 대원미디어, 그다음에 오늘은 인크로스라는 회사인데요. 어, 유튜브들이 이제 콘텐츠를 하고 이제 광고가 붙잖아요. 광고가 거기서 이제 막 이렇게 몇초 광고를 보면 스킵하는 그런 동영상 그 플랫폼을 하는 광고 플랫폼을 하는 그런 회사거든 인크로스가. 그래서 좀 미래 성장 가능한 회사인 것 같아서 뭐 어떤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우선 배제하고 좀 사업 구조를 한번 보자. 사업 구조를 한번 보고 좀 관찰 한번 해보자 해서 이 회사를 한번 뽑아봤어요. 그 과거에도 한번 좀 사업 구조가 좋아서 기업의 밸류에이션과 상관없이 공부했던 회사가 있잖아요. 코나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회사도 좀 미래 성장, 좀 미래 산업인 것 같아요. 그 동영상 플랫폼 자체가.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무제표도 사업보고서 읽어보면서 한번 공부해보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기 반기는 2017년도 6월까지고요. 2018년도 6월까지 해서 손익계산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회사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자, 6월 누적은 6개월이에요. 이거는 2, 4분기, 4월에서 6월까지. 자, 6월 누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플러스했어요. 그렇죠? 플러스했고, 근데 2, 4분기는 매출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2, 4분기는 줄어들었죠. 1, 4분기에서 2, 4분기는 약간 늘었죠. 1, 4분기에서 2, 4분기는 약간 늘고 전년 대비 2, 4분기, 당년 대비 2, 4분기는 줄었어요. 좀 애매하죠. 영업이익은 늘었어요, 둘 다. 2, 4분기도 늘고 6개월 누적도 늘고 단기 순이익도 둘 다 늘었어요. 그렇죠. 늘었고 예, 이 부분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단기 순이익은 어디로 간다고 했죠? 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 누적의 개념이라고 있습니다. 누적의 개념. 재무상태표는 뭐라고 했죠? 일정 시점 회사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표. 안정적이냐 안정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였죠. 누적이 됐죠. 플러스 쌓였죠. 자, 그래서 자본 총계가 668억, 부채가 590억. 여유가 좀 있죠. 예, 100%는 안 넘어요. 그리고 자, 우리 재무상태표로 보니까 현금도 늘었어요. 그렇죠. 현금성 자산 늘었고 그다음에 매출 채권은 많이 줄었죠. 회수가 많이 됐어요. 회수가 되고 회수 가능성도 좋고 그다음에 기타 유동자산은 좀 줄었죠. 이게 줄었으니까 당연히 이게 늘었겠죠. 그렇죠. 이걸 팔아서 현금화 시켰으니까. 그래서 이제 합쳐보면 한 1056억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현금성 자산하고 기타 유동 금융자산 합쳐보면 1056억. 상당히 많죠. 어, 유동 부채를 보니까 588억이에요. 이 1056억으로 이미 1년 이내에 갚을 수 있는 부채는 이미 이 부분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고 또 기타 유동 자산도 있고 유동 계약 자산이 있어요. 계약 자산. 계약 자산은 저번에 설명을 드렸어요. 동영상으로도 설명드리고 계속 뭐 다른 회사들 설명할 때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혹시 처음 들어보셨다, 오늘 처음 오셨다 하시는 분들은 그 계약 자산 동영상이 있어요. 이론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 이론 동영상을 계약 자산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약 자산. 계약 자산은 뭐예요? 우리가 청구를 아직 못한 자산이에요. 청구를. 그 계약서상 어떤 행위를 해야 청구를 하는데 그 행위를 아직 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계약 날짜에 안 됐기 때문에 청구를 못한 자산. 근데 매출은 잡은 자산. 자, 그리고 이게 청구를 하면 어떻게 돼? 매출 채권으로 가냐? 만약 청구를 하는 청구를 하면 매출 채권으로 가요. 예, 그리고 청구를 못한 거고. 그래서 매출 채권은 신용위험만 있지만 계약 자산은 신용위험에다가 의무 수행 위험도 있다는 거. 리스크가 조금 더 많은 큰 그러한 자산이에요. 28억이 있다는 거. 그리고 유형자산이 증가했죠. 유형자산 증가했고 여기서 이제 유형자산 증가했고 그다음 무형자산도 증가했어요. 감소했네. 무형자산 감소했고 근데 딱 보면 비유동자산에서 보면 이 회사는
유형자산보다는 무형자산 쪽에 좀 더 비중이 있는, 따라서 뭔가 좀 미래지향적인 회사예요. 미래지향적인 회사. 이거는 전통적인 회사고, 이건 미래지향적인 회사다. 그리고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좀 늘었죠. 약간 늘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뭐 회사 하나 출자했어요. 출자해서 신설했어요. 신설. 유동 계약 부채가 있어요. 계약 부채, 계약 자산하고 성격이 이제 서로 상반돼요. 이것도 이론 동영상을 보셔요. 동영상을. 좀 약간 선수금 계정이, 선수금 의미라고 했잖아요. 선수금. 선수금의 의미인데 선수금보다는 범위가 좀 넓다. 선수금 현금만 들어오지만 이거는 뭐 매출 채권 형태도 계약 부채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 취소 불능 계약에서 이론 동영상에 설명을 다 했습니다. 한번 모르시는 분들은 그 설명을 한번 이론 동영상 찾아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계약 부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좀 안정적이에요. 재무 상태를 봤더니 안정적이고, 예, 큰 문제는 없어요. 이 회사가 재무적으로는. 연결,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를 한번 볼게요. 현금 흐름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 자, 아까 유동자산, 좀 많이, 금융자산, 유동금융자산이 많이 감소가 됐죠. 이거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금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현금이. 유동금융자산에 있는 자산들을 많이 팔아서, 그래서 현금이 이만큼이나 증가했어요.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 보니까 주식 선택권 행사했고, 그래서 기말연금이 192억 증가했어요. 예. 한번 그 매출 한번 추이를 볼게요. 매출 추이를. 지금 2016년도 10월 달에 상장이 된 것 같아요. 10월 달에 상장. 제가 뭐라고 했죠? 상장 후 2년 동안은 무시하라. 상장 후 2년 동안은 무시하라. 그러니까 지금 2018년도 10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제로 베이스에 두고 관심을 기울여라. 왜냐하면 상장할 때는 뭐예요? 대주주 입장에서 입장 바꿔 생각해보라고 했죠. 대주주가 뭐예요? 상장을 하면 부가 증가를 하죠. 따라서 어떻게 해요? 뭐 재무제표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마사지할 여력이 있잖아요.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왕이면 2년 동안은 그냥 무시하라. 그리고 2년 후에 2년부터 이 시점을 제로 베이스를 잡고 관찰을 해보라. 그래서 지금 10월 달이니까 이 회사는 이제 관찰 시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관찰해 보는 거예요. 투자하는 게 아니라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자, 영업이익 추이를 보니까 여기서 쭉 늘었어요. 늘었고, 영업이익률은 이때가 피크였고요. 상장할 때가 피크였고, 영업이익률은 좀 줄었지만 그래도, 그리고 영업이익 이게 뭐야, 곱하기 2 하면 좀 늘었죠. 110. 예, 늘죠. 예, 곱하기 2 하면 110이잖아요. 늘었어요. 그리고 매출은 곱하기 2 하면 약간 뭐 한데 하반기에 따라서 또 틀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그 다음에 31.7. 이게 영업이익률은 훨씬 커졌어요. 지금 영업이익률은 커졌어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아졌다. 영업이익도 증가했고 매출은 약간 정체됐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매출이 중요해요. 매출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무형자산 상각비라든지 뭐 급여,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하는 거잖아요. 급여 이 부분이 많이 차지해요. 아까 무형자산이 많다고 했잖아요. 무형자산 상각비나 급여 이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게 고정비잖아요. 고정비이기 때문에 이게 한 거의 48% 정도 차지할 거예요. 고정비가 48% 정도 차지하는데, 그러면 이게 뭐냐면 매출이 증가한 비율보다 고정비가 훨씬 뭐 영업이익 비율이 매출 비율보다, 매출이 증가하는 비율보다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비율이 훨씬 커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높아져요. 매출이 증가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매출만 좀 뛰면 영업이익률이 훨씬, 이렇게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폭이 더 커져요. 커지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하는 비율보다 영업이익 증가하는 비율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주가가 나중에 상당히 평가 그 밸류에이션에 있어서 이렇게 좀 퍼도 그렇고 좀 PBR도 그렇고 상당히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회사예요. 성장함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매출이 증가하는 부분을 보시고 이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매출 추이를 보면 지금 여기서 전년 대비해서는 봐봐요. 증가했죠?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2분기에서 감소했어요. 매출이. 애매해라. 이게 그래서 애매한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감소하고 증가했잖아. 증가했지만 1분기하고 2분기 증가했지만 전년 대비하고 비교하니까 감소했다. 그래서 좀 정체가 돼 있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이 부분 영업이익 보면 근데 이익률은 지금 좋아요. 30% 넘게 지금 돼 있는 부분이고 이때하고 비교하면 영업이익률은 상당히 좋아졌잖아요. 영업이익률 자체가 이런 부분이고 관찰 항목은 끝난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관찰 항목은 관찰 항목보다는 이 회사의 사업 구조가 중요해요. 지금 이 회사는 관찰 항목보다는 사업 구조가 자 회사의 개요 쭉 보실 건데 이 회사를 저번에 코나이 설명할 때 이런 회사들은 뭐냐면 지금 광고 관련된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그 좀 상당히 회사가 정보 이용자들한테 광고하는 회사 마케팅 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플랫폼 하는 회사들은 특히 소비자에게 소비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코나이도 그렇고 이 회사도 그렇고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게 정보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뭐냐면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셔요. 들어가 보시고 여기 보면 회사의 소개랑 있어요. 그 비즈니스 있으면 다윈이라고 있어요. 이게 다윈 그럼 여기 보면 이 다윈이라는 것을 다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아마 이것만 읽어보셔도 이제 알 거예요, 많이. 그리고 여기 인사이트라고 있어요. 인사이트 리포트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회사의 내용이 아니라 이런 SNS 쇼핑, 쾅 광고제, 그랑프리 수상자 요양, 뭐, 그다음에 온라인 동영상, 소비 현황, 그다음에 게임 이용자 행태 조사, 스마트홈, 뭐 5G까지 설명해주는 그런 리포트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 회사 거 이거 보면서 한 번씩 다 읽어봤거든요. 지금 읽어봤는데 내용이 상당히 좋아요. 좋고 이 관련된 주변 산업을 연구할 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계속 이렇게 이 리포트 관련된 마켓 인사이트를 이렇게 다운로드 이렇게 하게끔 했으니까 이 회사의 홈페이지를 이용해 보세요. 투자를 하든 안 하든 정보가 좀 공부하기 좋은 거예요. 그리고 IR 센터 보면 여기 IR 자료실 있죠. IR 자료실. 여기에 보면 2018년도 4월 달에 지금 뭐야 인크로스 IR 한 게 있어요. 저도 이 회사 이걸 보고 좀 공부했거든요. 공부했는데 이 부분을 그 뭐야 여러분들 한번 보셔요. 지금 여기가 왜냐면 여기서 지금 좀 법적으로 이게 뭐야 좀 재배포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 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요. 보시면 좋은 내용들 많아요. 많고 회사를 공부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고 오늘은 그 접근 방법만 미리 말씀드리고 오늘은 사업 보고서 사업의 개요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꼭 보셔요. IR 자료하고 그 다음에 그 리포트 인사이트 관련된 거 그리고 다윈 그 부분 설명되어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적용된 부분까지 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한번 다 보시면 훨씬 이해가 빠를 거예요. 이거 사업 보고서 읽는 것보다 더. 예. 그리고 자 여기서 한번 읽어볼게요. 회사의 합병 등을 한 경우 그대요. 2014년도에 SP 테크놀로지 인적 분할을 했어요. 인적 분할이 저번에 설명했죠. 인적 분할 한번. 회사가 하는 회사가 있는데 분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할을 하는데 이 회사의 주주가 A, B, C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분할을 했어요. 분할을 했는데 A, B, C 있을 거 아니에요. A, B, C 그러니까 하나 회사 하나가 자, 이 회사가 이렇게 있다고 쳐요. 이렇게 있는데 이게 띄어져 나가서 이렇게 분할을 했어요. 분할을 했는데 이 회사의 주주가 A, B, C 이렇게 있어요. 근데 분할을 했을 때 주주가 그대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주주의 어떤 재산은 변동이 없죠. 분할을 했어도 이게 인적 분할이에요. 자, 물적 분할이 있어요. 인프라, 커뮤니케이션. 그럼 뭐냐? 인크로스가 분할을 했어요. 인프라, 커뮤니케이션. 근데 주주가 있는 그대로 있는 주주는 뭐냐면 100% 인크로스가 주주예요. 주주. 그리고 여기 인크로스의 주주는 ABC 그대로 있겠죠. 그래도 100%니까 이 주주들의 재산은 변동이 없죠. 이런 게 물적 분할이에요. 인적 분할하고 좀 틀리죠. 자, 그래서 인크로스의 인프라 커뮤니케이션은 먼저 뭐냐면 인크로스 이게 종속회사예요. 종속회사 연결 대상 100%니까 영업 양수도 보니까 2014년도에 이런 걸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양수도 했어요. 예, 대충 좀 이렇게 읽어보면 좀 감이 잡히죠. 예, 그리고 모바일 광고 네트워크 사업을 양수했고요. 또 실업애들하고 SK 플래닛, SK 플래닛에 있는 모바일 광고 네트워크 실업애들을 양수했어요.
그래서 모바일 애드 네트워크 사업을 강화했고, 그 다음에 2017년도에 보니까 4월달에 실업 애드, 그 다음에 8월달에 인프라 커뮤니케이션 물적 분할, 그 다음에 1월달에 마인드 노크 설립 출자를 했어요. 설립 출자이고, 그 다음에 12월 4일날에 HN 엔터테인먼트가 초대 주주로 변경됐어요. HN 엔터테인먼트. 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회사가 뭐 게임이나 뭐 여러 가지 그 데이터 관련된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도 광고할 때 그 데이터를 통해서 타겟팅을 할 수 있으니까 시너지 효과는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예,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했고 무상 증자했고 주식 매수 선택권했고 저가에 됐죠. 이런 물량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예, 물량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자사주 아까 인적 분할 했죠. 그다음에 사업의 내용을 보면 이제 여기 회사는 디지털 광고 미디어랩을 하고 그다음에 동영상 광고 네트워크 플랫폼 이게 다윈이라는 거예요. 다윈 하고 그다음에 이게 국내 최초의 디지털 광고 미디어랩은 3위예요. 3위. 그리고 동영상 광고 네트워크 플랫폼은 1위. 그 미디어랩 그러니까 광고주가 있고 광고 대행사가 있잖아요. 광고 대행사가 뭐 제일기획이나 에코마케팅, 뭐 이노션, 나무라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미디어랩에는 인크로스, 나스미디어, 메조미디어, 나스미디어가 1위고 메조미디어가 2위예요. 그리고 인크로스가 3위예요. 3위고 그다음 매체사가 있어요. 매체사는 뭐냐면 네이버, 다음, 유튜브 다 아는 거잖아요. 페이스북 이런 게 매체사예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뭐 TV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문사도 있을 테고 관련된 인터넷. 자, 그러면 미디어랩이 뭐냐면 이 광고주하고 광고 대행사하고 이 매체사를 중개를 해주는 거예요. 중개. 유통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중개. 그러니까 벤사와 비슷해요. 벤사. 그 신용카드 보면 벤사들이 있죠. 벤사들 그 사업자들 많이 있잖아요. 사업자들이 그다음에 신용카드 회사들하고 직접적으로 못 하잖아요. 중간에서 벤사가 이렇게 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계약을 맺어서 여기서 이제 해주는 거죠.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수수료 받는 거죠. 수수료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미디어랩이에요. 미디어랩. 예, 이 미디어랩. 그래서 이때 나스미디어 인크로스, 메조미디어 1위, 2위, 3위. 그리고 이제 뭐냐면 동영상 광고 네트워크 플랫폼 여기에 와요. 여기에 뭐냐면 동영상 광고 네트워크 플랫폼이 딱 있어서 이 보통 이 회사하고도 광고 대행사하고도 하지만 이 회사들이죠. 나스미디어하고 메조미디어도 이쪽으로. 예. 그래서 어떤 이걸 갖다가 뭐냐면 그 디지털 광고 그 매체들을 모아서 이 광고 대행사나 광고주 그 다음에 이쪽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거래하는 예. 그래서 하나의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이게 어떻게 보면 미래산업이죠. 미래산업이고 에이디맙은 구글치죠. 구글치. 이건 다윈이 1위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그 물적 분할한 거 인프라 커뮤니케이션 주식회사 이게 예, 원스토어 이게 원스토어가 그거죠. 오픈마켓 플랫폼 예, 이거 대행한다는 거예요. 지금 대행 사업 예, 원스토어. 자, 인크로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그 디지털 광고 미디어랩 이것은 판매 대행 수수료 받는다는 거 각종 매체 기업을 대신해서 광고주들로부터 또 광고 대행사로부터 광고를 수주하고 이렇게 분석 기법이나 어떤 매체 자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광고도 하고 그래서 대신에 위탁하고 판매 대행 수수료 받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 동영상 광고 시장도 높은 성장세 유지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인프라케이션즈 국내 원스토어 이거 뭐냐면 이동통신 3사, SK텔레콤, KT, LG U+의 웹스토어와 네이버 웹스토어의 통합된 서비스 예, 이 부분이라는 거. 인크로스 주식회사는 두 가지 사업분이 디지털 광고 미디어랩, 동영상 광고 네트워크 플랫폼 이게 다윈이죠. 다윈. 그 다음에 자 이게 광고 시장 규모를 보면 모바일 광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죠. 모바일 광고. 나머지는 조금 약간 꺾이고 있지만 모바일 광고. 예, 조사 보고서 출처는 항상 들어가 보시라고 했어요. 인프라 커뮤니케이션 주식회사는 뭐라고 했죠? 원스토어 업무대행이기 때문에 11.6% 차지하고 있다는 거. 안드로이드 기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 그 다음에 수요 변동 요인은 인크로스 주식회사는 광고업이기 때문에 어떤 탄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호황일 때는 예산을 확대하잖아요, 광고주들이. 그래서 광고 시장이 더욱 크게 성장하지만 불황일 때는 어떻게 돼요? 축소. 그래서 경기 변동에 좀 민감하다. 대신에 미디어랩 사업은 경기 변동에 어느 정도 영향은 받지만 아무래도 그 전통 매체 있잖아요. 신문, TV 신문, 라디오 이거는 좀 예산이 크잖아요. 근데 이 온라인이나 모바일은 예산이 적잖아요. 그렇죠?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기 변동에 따른 영향력은 적고 민감도도 낮죠. 그렇지만 경기 변동의 영향력은 받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렇죠. 따라서 경기가 안 좋으면 그래도 좀 매출이 뭐 급격하게 꺾이진 않지만 꺾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경기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자, 경쟁 요소는 뭐냐면 인크로스 첫 번째 조건은 사업에 필요한 솔루션과 기술력을 보유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 두 번째 조건은 영업 네트워크. 네트워크가 왜냐하면 다양한 매체와 제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다양하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랩, 동영상, 광고 플랫폼 사업 영위하는데 필요한 경쟁 요소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중국 매체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중국 매체와 네트워크를 확보, 그리고 미디어 플래닝 역량. 예. 인크로스 주식회사 그 보면 다윈 있잖아요. 다윈 동영상 네트워크 플랫폼. 저는 이 부분에 이제 좀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아니 미래지향적인 산업이다. 예, 그래서 한번 관찰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다윈은 국내 최초의 동영상 애드 네트워크. 애드가 광고잖아요. 동영상 광고 네트워크로 동영상 광고 시장을 선점하며 국내 1위 사업자로 재기매요. 그래서 이제 2018년도에는 브랜딩 광고를 위한 동영상 광고 상품 다윈 임팩트. 근데 뭐 우리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7년도에 NHN 엔터테인먼트 최대주로 변경됐으니 이것과 시너지 효과가 얼마 있을지 이것도 한번 관찰해 보시고, 예, 시드 에러, 시럽에드 영업 양수했으니까 이것도 모바일 레드, 이건 모바일 쪽이잖아요. 모바일 레드 네트워크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플랫폼이 두 개예요. 지금 다윈하고 이쪽 강화시킨 거죠. 모바일 쪽을. 디지털 이거 있고 수수료가 수익 모델이고, 애드 네트워크 사업은 CPC가 뭐냐면 다윈이에서 CPC 뭐야, 클릭당 과금이에요. 과금. 비용이니까 과금이죠. 과금이라고 표현하죠. 비용. 클릭당 과금을 내는 거예요. 한 번 클릭할 때 과금. 예.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한 번 볼 때마다 과금. 예. 그래서 이러한 단가 방식. 그래서 뭐냐면 이 회사는 뭐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이 플랫폼 사업을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월순 방문자 수가 3,120만 명. 엄청나죠? 이게 재산이죠, 뭐. 3,120만 명. UV라는 용어도 좀 알고 계셔요. 왜냐면 이렇게 쓰는 기사들도 많더라고요. UV. 처음에 저도 뭔가 했어요. 순 방문자 수더라고요. 그래서 3,120만 명. 그리고 이때는 뭐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CVC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게 스킵이 있잖아요. 뭐 5초인가 10초 딱 하면 딱 스킵할 수 있는 그거고, 이거는 뭐냐면 천회 노출당 과금. 이게 뭐냐면 CPM은 뭐냐면 노출당 과금이라는 거예요. 노출당. 그래서 천회 노출하면 과금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모바일 동영상 광고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이 강화해 나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광고 상품도 출시하고 있다는 거. 예, 그리고 원스토어 서비스 운영 대행을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디스플레이 광고 있잖아요. 온라인 광고 CPM 이게 노출당 과금이라고 있죠. 노출당 과금. CPC는 클릭당 과금. CPA는 액션이에요. 액션당 과금. 뭐냐면 개인정보나 뭐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입력했을 때 뭐 과금을 해주는 뭐 그런 거겠죠. 주소나 뭐 개인정보들을 어디 이렇게 가입을 하고 입력해 줄 때 어떤 그러한 과금을 해주는, 그래서 CPA 액션이라는 거. 그 다음에 CPC는 클릭당 과금 모바일 광고. 그 다음에 CPM은 노출당 과금. CPI는 뭐냐면 I가 인스톨레이션 아주 뭐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설치 게임 뭐 다운로드당 과금. 게임 쪽이죠. 게임 쪽 게임 광고를 해주는데, 게임 광고를 통해서 뭐
다운로드를 해줄 거 아니에요, 게임을. 그때마다 나오는 과금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게임 쪽이고, NHN 엔터테인먼트도 좀 연관이 되죠. 그러면 동영상 광고는 CVV, 이게 뷰잖아요, 뷰. 하나에 볼 때마다 과금이 얼마다. CVM은 노출당 과금 이런 식이고, 예. 유튜브, 예.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그다음에 CPM. 예. 어떻게 보면 이 거래처들이 뭐냐면 상당히 미래지향적이잖아요. 미래지향적이고, 또 유튜브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게 월 그 순 방문자가 여기도 뭐 3,100만 명이 넘어가 버리니까 상당하거든요, 지금. 네이버를 훨씬 앞지르고 지금. 예. 그리고 체류 시간도 많이 길고, 지금 요즘 유튜브에 대한 책을 많이 사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쪽 공부를 좀 하면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련된 회사들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유튜브 관련된 책들도 요즘 많이 사고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관련된 마케팅 책이라든지 관련된 뭐 책들도 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예. 당사는 국내 대형 포털은 물론 언론사, 웹사이트, 매체 제휴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부분도 한번 읽어보셔요. 그 다음에 모바일, 그러니까 이게 애드몹이 이제 구글 거거든요. 구글 건데, 이제 이때도 이제 우리가 여기 같은 경우는 그 미디어 랩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도 광고를 집행했고, 그 다음에 시러베드는 인수했잖아요. 인수했고, 그래서 또 하나 모바일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 플랫폼이 있다는 거. 예. 동영상하고 다음 다윈 있죠, 유튜브.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 예. 그다음에 IPTV 노출형 광고는 뭐냐면 프로그램 시작 전에 동영상 광고물을 송출하는 프리플레이. 예,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동영상 광고 네트워크 플랫폼 다윈. 이 부분 하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다윈 관련된 뭐 설명과 그 다음에 견적 이렇게 넣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설명하는, 나중에 이제 그 거래처들한테 우리 회사가 다윈이 이런 거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회사들 실적이 이 정도 나왔다. 이런 거 설명한 게 다 있어요. 아까 그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보셔요. 그러면 훨씬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리고 다윈은 국내 최초 동영상 광고 네트워크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광고 소재를, 그러니까 PC, 스마트폰, 태블릿, 기계 동시 송출 가능한 N스크린이 그거래. N스크린이 뭐냐면 우리가 N분의 1 그런 말 하잖아요. 밥 먹고 N분의 1씩 내자. 그런 것처럼 하나의 콘텐츠를 N개의 뭐 기기들, PC, 스마트폰, 태블릿 기기에 동시에 이렇게 송출하는 거예요. 동시 송출하는 게 N스크린이라는 거예요. 동영상 광고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 그리고 다윈을 통해 동영상 광고를 집행하면서 다윈과 주요 동영상 매체들의 동시에 광고를 송출할 수 있다는 장점. 그렇죠. 이 회사는 또 미디어 랩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많잖아요.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 동영상 광고를 집행하면서 제휴되어 있는 주요, 예, 동영상 매체들과 동시에 광고를 송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시너지가 높은, 예, 그러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월순 방문자가 3,120만 명, 인터넷 80%에 달하는 수치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프리롤, 어떤 콘텐츠가 시작하기 전에 광고 형태, 재생되는 광고 형태, 프리롤. 그래서 이 장점은 뭐냐면 광고 재생 후 5초가 지나면 광고 화면 스킵 버튼이 생성되어 원치 않는 광고로 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동영상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거부감을 감소시켜준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윈이 있어요. 그리고 광고 의뢰를 해요. 광고주가 광고 소재를 전달하고, 그러면 다윈은 제휴 동영상 매체로부터 양질의 광고주를 확보. 그래서 광고 인벤토리 제공 이쪽에서. 그러면 뭐냐면 유저 같은 경우는 15초 이상 시청을 해야 이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윈은 이제 이쪽 광고주한테 이제 이런 부분들, 유저가 반응 광고에만 이제 과금을 물리는 거고, 실시간 리포트를 제공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한번 이렇게 보면 실시간 입찰 시스템으로 뭐냐면 매체 입장에서는 높은 광고 단가를 제시한 양질의 광고주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고, 광고주 입장에서는 광고를 15초 이상 보거나 클릭한 광고에만 광고 비용을 지불한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윈윈이죠, 양쪽 다. 예. 다윈의 광고 단가는 광고가 노출되는 시점에 정해진다는 거. 그래서 스킵 버튼.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스킵을 많이 하면
다윈 입장에서는 수수료 수입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쵸? 수수료 수입 줄어든다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새로운 또 상품을 만든 게 이제 이거잖아요. 천회 노출당 과금. 이게 노출이죠. 노출당 과금. 방식을 또 취하고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브랜드를 자꾸 노출을 시키는 거죠. 노출. 그래서 광고주의 니즈에 따라 신규 동영상인 광고 상품인 다윈 임팩트 브랜드를 좀 임팩트 있게 노출시키는 거. 노출당 또 과금으로 형식으로 아마 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좀 다양한 광고 상품을 많이 좀 개발을 한다. 그리고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데이터 유통 역량 강화, 빅데이터 접목해서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그 4분기에 최대 주주가 NHN 엔터테인먼트 있잖아요. NHN 엔터테인먼트가 뭐냐면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랫폼을 구축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게임이나 결제, 음악, 웹툰 등 뭐 엄청난 다양한 종속 회사들이 있어요. 이외에 엄청나게 문어발식 경영이라고도 하고, 뭐 엄청난 그 종속 회사들이 있고 자회사들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 부분. 나중에는 뭐 결실을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잘 조합을 하냐, 이제 시너지 효과를 얼마나 잘 내느냐에 따라서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있다는 거. 정교한 타겟팅 광고 기법 구현.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애드 네트워크 사업 확대는 뭐냐면 애드에다 테크가 붙은 거죠. 그래서 관련된 다양한 기술과 플랫폼들을 새롭게 등장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 두 개의 애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실업 애드와 이 부분. 자, 미디어랩은 좀 애드 네트워크는 아직 이쪽이 이제 성장하면 이 회사는 성장하는 부분이고, 장기적으로는 이쪽이 이제 좀 많이 할 것 같죠. 다윈 쪽이. 장기적으로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매출 인식하는 그런 과정들. 그 광고 플랫폼 다윈 같은 경우는 광고비 전체가 매출로 인식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있잖아요. 그 관련된 기존 매체 구매비와 대행 수수료는 원가로 간다는 거. 총액으로 바뀌었어요. 총액 기준. 그리고 이런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이게 매입 원가라는 거죠. 정상금, 매체 정상금. 매출에 관한 매출 실적을 보니까 2016년도 이게 미디어랩은 증가했어요. 근데 애드 네트워크가 좀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매출이 하락을 하면서 이제 뭐냐면 이 회사가 이제 성장에 대한 어떤 퍼라든지 PBR을 좀 높게 받았었는데, 여기서 이제 좀 매출이 정체가 되면서 회사의 주가가 그 기대치에 못 미쳤기 때문에 주가가 좀 정체가 된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성장이 지속되느냐, 이 부분은 뭐 우리가 관찰하셔야 돼요. 관찰을 하셔야 되고, 좀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있고, 판매 조직,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판매 경로도 뭐 이런 거죠. 광고주, 광고 대행사, 미디어 랩사, 매체사. 미디어 랩사가 광고주와 직거래보다는 광고 대행사를 매개로 광고주에게 매체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읽어보셔요. 다윈 있다는 거. 그리고 외부 미디어 랩사를 통한 판매 비중의 가장 높은 영향. 외부 미디어 랩사는 나스미디어가 메조미디어가 있죠. 그 부분이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석을 한번 볼게요. 주석을. 이제 이런 부분 잠깐만요. 주석도 이제 매출 채권 보면 정상 채권이 있어요. 정상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 충당금을 0.17%, 정상 채권이죠. 30일 이내에 연체된 것은 5.58% 대손 충당금 설정하고, 60일 이내에 연체된 것은 27.88, 90일 초과, 3달 초과한 것들은 거의 50%까지 설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채권이 양호한 것 같아요. 채권이 양호하다. 왜냐하면 거래 상대방들이 뭐 다음이나 네이버 현금이 많은 회사들이기 때문에 채권 회수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여기 보니까.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아까 그 현금 흐름 뭐야? 현금 흐름표에서 그 종속회사랑 종지분이랑 뭐 여러 가지 금융자산이 많이 팔았잖아요. 팔하고 현금이 많이 증가했잖아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기타 금융자산이 원래 전기에는 972억이 있었는데 단기에는 873억이 있어서 이 부분이 현금화된 거였죠, 현금화. 그래서 투자 현금 흐름이 증가했고, 유형자산 변동을 보면 아까 유형자산 좀 증가했다고 했죠. 건설 중인 자산이 기초에는 5억 9천 있다가 5억 9천 이렇게 좀 더 원가가 들어가서 건설 원가가 들어가서 이만큼이 됐어요. 이만큼 된 게 완성이 돼서 토지 그다음에 건물로 이렇게 나눠준 거죠. 예. 무형자산을 보니까 영업권은 인수한 거예요, 인수. 그리고 산업재산권 이렇게 있죠. 영업권하고 회원권은 내용연수의 한정이 비한정이기 때문에 상각을 안 해요. 예, 두 개는 상각을 안 했죠요. 두 개는 상각을 안 하고 저번에 무형자산 할 때 다 배운 거예요. 그다음에 개발비 구성 내역을 보니까 다윈 고도화 개발, 그다음에 다윈 클릭 리타겟팅 개발비. 이게 이제 단기 중 완료된 거예요. 개발 자산으로. 그래서 다윈이 뭔가 좀 이 부분에 리타겟팅 개발비 있기 때문에 뭔가 나중에 그 성장성을 한번 보셔요. 무형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부분들이 성능이 무언가 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또 광고 상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이 성장성하고 연결될 확률이 크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관찰 대상으로 좀 보시라. 그다음에 영어권 구성 내용 보니까 미디어랩은 2009년도, 실업에드는 정기 중에 양수한 거, 그 영어권이 발생했다는 거. 그리고 마인드 노크도 단기 중 설립했기 때문에 뭐 매출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자,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여기 보면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인건비가 좀 증가했죠. 뭐 어차피 최저임금도 증가했기 때문에 증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용자 상각비도 증가했어요. 그쵸? 무용자 상각비 증가했고, 그 다음에 대손 상각비 보면 아까 회수 가능성은 문제가 없다고 했잖아요. 상각을 이만큼 설정했는데 못 받을 거로 생각해서 들어왔어요. 회수가 돼서 이만큼 이익으로 잡힌 거죠. 이익으로. 그래서 이 회사들은 좀 뭐 대손이 발생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비용의 성격별을 보니까 종업원급여,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 원재료도 뭐 그렇게 크게 차지 않잖아요. 지급수수료, 그다음에 뭐 이런 게 이게 제일 많이 차지해요. 이제 뭐 원재료나 뭐 상품 매입도 그래도 차지하지만 이것도 지급수수료 차지하고 기타 비용. 근데 이게 제일 세 개가 이제 뭐야 종업원 급여가 제일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고정비라고 했죠. 고정비 성격. 어때요? 고정비가 한 48% 되죠. 그래서 고정비로 인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크다. 이 말은 뭐냐면 매출이 증가하는 그 비율보다도 더 큰 비율로 영업이익이 증가한다. 그래서 매출만 좀 증가해주면 영업이익률 높잖아요. 지금 30% 가까이 돼버리니까 매출만 증가해주면 영업이익은 상당히 많이 뛴다. 그래서 뭐 주가도 상당히 탄력적이고 평가도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소송 사건이 있다는 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관찰사항 한번 잠깐 볼게요. 관찰사항은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다윈 그, 그 부분을 좀 관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동영상 광고 네트워크 플랫폼 다윈과 시드 에러 이 부분이 아까 그 무형자산 있잖아요. 증가된 거 그 아까 별표 많이 친 거 다윈 뭐 리타겟팅 뭐 그 연구개발비 리타겟팅 그 부분 완료한 거 성능이 좋아졌겠죠. 그래서 이 성장성과 연관이 얼마나 되느냐 이 부분 한번 해주시고 유통주식수가 적은 것 같아요. 유통주식수가 400만 주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상장 후 2년이 됐잖아요. 관찰 시점이에요. 그리고 NHN 엔터와 시너지 이게 디지털 어떤 데이터 관리 회사이기 때문에 데이터들이 많단 말이죠. 또 게임이나 뭐 엔터 뭐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음악 관련된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나느냐. 그리고 NH 엔터테인먼트 광고 선전비가 2016년도에
2017년도에 837, 2018년도 6월달에 300억인데 좀 꺾였죠. 증가했다 꺾였어요. 많이 광고 선점이 지출한 게 NHN 엔터가 광고할 때 뭐 이쪽하고도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 나중에 점차적으로 이쪽으로도 좀 광고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게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한번 관찰해 보시라는 거예요. 관찰해 보시고 이 회사의 이 부분의 성장성 한번 꾸준히 관찰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인크로스라는 회사의 사업 보고서와 재무제표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인크로스는 홈페이지에 공부할 만한 사항들이 많아요. 그래서 투자를 하던 안 하던 이 회사를 한번 공부하면 우리가 미디어랩 관련된 회사들도 공부할 때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를 한번 공부를 하면 나중에 뭐 나스미디어나 뭐 여러 가지 미디어랩 회사들도 공부할 때 편해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아까 그 홈페이지 관련된 다윈 관련된 그러한 내용 공부하시고 인사이트 산업 전반에 대한 그 인사이트 관련된 리포트 한번 공부해 보시고 그다음 이 회사의 그 리포트 IR 자료 한번 공부해 보시고 그렇게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기사들 한번 공부하시면 이 회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을 파악하실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이상입니다.